네, 여기는 경제 핫스팟 아파트 시작합니다. 오늘 아파트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즘 굉장히 이분 빼고는 또 주식시장 설명하기 힘든 분,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님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 배터리 아저씨는 그만두기로 해갖고요. 네. 이제 배터리 아저씨 빼고 그냥 박순혁 작가로 아, 불러주십시오. 네. 금융당국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거를 이제 싫어하셔갖고 이제 못 쓰게 됐죠. 그래서 안 쓰실 예정이 그렇습니다. 예. 오늘부터는 예, 우리 예. 시청자분들이 또 다른 별명을 좀 붙여주시지 않을까? 예, 혹시 예. 뭐로 불리고 싶으신지 그냥 작가님. 국민이사 박순혁 이사도 좋고. 괜찮네요. 국민이사 박순혁 이사. 네, 입에 착착 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새로운 애칭으로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새로운 애칭 선포하는 날. 사실 제가 우리 작가님 이제 뵈야 되니까 공부를 좀 했어요. 2차 전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 작가님에 대한 이제 공부도 좀 했는데 정말 굉장히 팬이 많으시더라고요. 기분이 당연히 좋으시죠?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까? 예, 저는 팬이 많은 거 되게 싫습니다. 예.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뭐 관계를 맺고 친해지고 이런 거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요? 예. 혼자서 이제 네. 조용하게 책 읽고 혼자서 이제 사색하고 이런 거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 갖고 사실은 이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길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그쵸. 이제 봐서 친근하고 네. 반갑고 하니까 이제 아는 척 하고 싶을 텐데 아는 척 하면 제가 거의 쌩까거든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좀 인간성에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댓글도 달리고 하는데 그거를 좀 감수를 하더라도 저는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를 두고 싶습니다. 그냥 막 유명해지거나 이런 거 단순히 딱 그런 싫습니다. 거는 예. 네. 유명하신데 어떡하죠? 네.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래. 어쨌든 예. 그 저희가 그러면은 제가 대신 유명해지는 걸로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찾아보면 정말 반도체 다음은 2차 전지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기류를 보면 이제는 2차 전지에 대한 피로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 대신 좀 반도체에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게 비교가 가능한 그런 테마인지. 그렇죠. 네. 예, 어떻게 그렇죠. 전망하시는지. 사실은 제가 이제 네. 커리어 중에서 이제 좀 애널리스트로 좀 활동한 기간이 예, 있었는데 네, 그 네.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가 대략 99년 뭐 2000년 한 3년 4년 정도까지라고 보면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에 제가 맡았던 업종이 반도체 장비였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 밑에서 이제 반도체 지금 요새는 소부장이라고 하는 이제 뭐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한다든지 이제 소재를 공급한다든지 하는 이제 그런 쪽을 제가 맡아서 반도체도 제가 잘한 거거든요. 반도체를 오히려 제가 더 잘합니다. 예, 2차 전지보다는 그게 원래 제 네네. 전공이었고. 근데 지금 보면은 반도체 회사들이 200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네. 일본 회사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불과 이제 한 20년 전만 해도. 근데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치킨 게임을 걸어갔고 초미세 공정, 이제 미세 공정 싸움을 걸어갔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기면서 이제 일본 업체들 다 무너뜨리고 대만 업체들 다 이제 파산시키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 이렇게 딱 세 개만 남은 거잖아요. 디램 쪽에서. 네. 그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지금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도 당연히 일어날 거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그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을 업체는 아마 5개 정도가 이제 될 텐데 일단 이제 1, 2, 3등은 다 정해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제 1등은 LG에너지솔루션, 2, 3등은 이제 SK온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삼성 SDI도 만만치는 않으니까 삼성 SDI하고 SK온이 이제 2, 3등을 두고 다투는 형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남은 자리를 이제 차지할 수 있는 후보가 CATL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저의 전 직장인 금양이나 이 정도 수준이 될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주식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삼성전자 사서 20년 갖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배터리 쪽에서는 소재 중에서 이제 양극재가 아주 중요한 소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뭐 얘기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네덜란드의 이제 ASML이라고 그 유명한 슈퍼 회사 있잖아요. 어린데 이제 가벼이 위치했다고 해서 이제 슈퍼을이라고 하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회사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사실은. 네. 예, 그래서 그 두 회사를 사서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적어도 10년 정도는 갖고 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재산이 이제 크게 불어날 수밖에 없는 네. 이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굉장히 확신을 약간 주시는 데 대한 부담은 없으신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네. 지난 30년 동안 여의도에서 애널리스트 이제 펀드 매니저 생활을 네. 하면서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제가 몸으로 깨달은 거니까요. 네. 의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의심을 하는 사람들은 왜 의심을 하냐면 공부가 부족해서 그래요. 식견이 부족해서 그렇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고 되게 보면 좀 한심합니다. 지금 한국 여의도의 수준이라는 게 네. 유튜브 공간에 많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알리고 그 네. 알린 이름을 바탕으로 해서 회원 모집하고 유료 강좌 팔아먹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네. 일들이 쭉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가 봐서는 다 사기꾼들입니다. 실력이 너무너무 일천하고 아는 것도 없는데 그런데 일단은 명성을 얻었고 이제 이 명성을 통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는 걸 막 나가서 이것저것 막 얘기하고 돌아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노이즈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배터리 회사가 우리 배터리보다 더 뛰어나다든지 주식은 한국 주식은 장기 투자만 안 된다. 돌려야 된다. 이제 2차 전지 어느 정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팔고 반도체를 좀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요새 중국 리오프닝 하니까 이제 뭐 화장품주를 가야 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그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마음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 계좌는 다 쪽박을 차게 하고 자기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번 돈을 갖고 외제차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여의도 생활 30년 동안 하면서 이제 딱 깨달은 거 가장 큰 그 교훈이 뭐냐면 믿을 새끼 한 놈도 없다. 가족을 믿어도 되죠? 가족도 믿으면 안 되죠. 그래요? 가족이 자꾸 옆에 네. 와갖고 얘 이상한 주식 추천해 네네. 주잖아요. 그거 보고 따라서 하고 같이 물리는 거 아닙니까? 찔리는데요. 뭐 다양한 형태의 조언들을 이제 다 이제 구하시는 네네. 건 관계 없는데 그거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소화하는 거는 오로지 100% 자기의 책임이에요. 최근에 이제 SG발 그 게이트 네, 사건 터지면서 맞아요. 이제 막 네. 피해자 이제 호소하시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 갖고 또 이제 피해자를 어떻게 좀 구제해 줄 방법이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피해자라는 말 자체가 틀려 먹은 겁니다. 글러 먹은 겁니다. 주식 투자해서 주식 투자를 해갖고 손해를 본 사람들 중에서 피해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손실자가 있고 성공자만 있는 거지. 돈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피해자면 작년에 돈 많이 번 나는 가해자입니까? 투자자를 보호한답시고 자꾸 뭐 이 시장에 개입하고 하는 거는 정말 주제 넘은 짓이고 분수를 모르는 거고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투자는 본인 책임해야 하는데 본인 책임해야 하는 투자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 준단 말입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고 국민들이 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증권감독원이나 이제 네. 증권 거래소 한국거래소 같은 데서 해야 될 일은 룰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그렇죠. 예. 룰을 만드는. 룰을 만드는 거 공정한 이제 그 주식 시장이 되게끔 그것만 신경 쓰면 네. 되는 거지. 함부로 투자자 보호하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투자자 보호라는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내가 보호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너네들보다 더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가 개미라는 표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을 개미하는 거잖아요. 네. 개미같이 저렇게 이제 벌레 같은 이제 무식하고 뭔가 작은 존재. 예, 돈 없어서 네. 어떻게든 돈 좀 벌어보려고 주식 따위나 하고 있는 하찮은 존재라고 그래서 보호해 줘야 되겠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건방진 얘기예요. 고쳐야 됩니다. 네.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2차 전지로 넘어가는 네. 거고 2차 전지를 이제 10년 이렇게 장기간 끌고 네. 가면은 과거에 반도체에 투자해서 이제 길게 삼성전자 10년 동안 묻어놨더니 빌딩을 샀다는 사람이 네네, 있는 맞아요. 것처럼 이제 네.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한 거가 선량한 개미들을 부추겨 갖고 고가의 주식을 사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손해를 입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터리 아저씨를 조져야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가 잘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앞으로는 이게 사실 그 작가님의 경험상 그리고 오랜 그런 노하우가 축적된 걸 바탕으로 봤을 때는 뭐 무리 없이 간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사실 지금 반도체 시장 규모가 700조 정도잖아요. 2차 전지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160조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반도체 시장 규모가 더 우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전망을 좀 여기저기서 내놓지 않습니까? 보니까 뭐 2035년 되면 한 800조 갈 거다. 그때 되면 이제 반도체 시장이 요 선에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지만 한정적인 그런 전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반도체만큼 저희가 한 10년만 기다리면 성장을 한다는 그런 예측인 거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시장을 2차 전지 시장이 역전하는 그림도 혹시 펼쳐질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당연한 네. 거고요. 그건 네. 뭐 예정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좀 정확하게 좀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네. 될 게 이제 반도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반도체가 크게 보면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눕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만 사실 그렇게 나누고요. 우리나라는 메모리 네. 반도체를 주력을 하기 때문에 그쵸, 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메모리가 중요하니까 메모리, 비메모리부터 여기 굉장히 주관적으로 나누고 있군요. 비메모리 쪽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명함을 못 내밀고 있고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디램이라든지 랜드 플래시라든지 이제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이 대략 해서 한 해 시장 규모가 한 150조, 200조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거를 기준해서 보면 2025년 무렵이 되면은 이제 배터리 시장 규모가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2030년에서 한 35년 가까이 되면은 대략 해서 이제 그 배터리 시장 규모가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의 한 5배에서 10배 정도 커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은 게 완성차 회사들도 2차 전지한다고 하고 뭐 테슬라도 그렇고 막 내재화 움직임도 있고요. 중국의 비아디 같은 회사도 있고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짬뽕이 되지 않을까요? 경쟁자가. 그런 거는 혹시 리스크가 되지 않을까? 리스크 전혀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완성차 업체들이 네. 이제 만들고 싶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인지상정입니다. 지금 그 전기차의 경우에 이제 네. 배터리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자리가 원래 무슨 자리냐 하면은 이제 엔진이 들어가 있는 네.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독삼사, 그 벤츠라고 하면 이제 벤츠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는 이제 130년 동안 개발해온 이제 엔진의 기술력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다 필요가 없어지거든요. 그 자리를 배터리가 대체를 하는 거니까, 배터리와 모터가 대체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완성차 업체들 중에 이제 그 엔진을 자체적으로 만들지 않는 완성차 업체는 없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자기들 다 네. 제 심장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배터리로 대체가 되니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당연히 배터리 우리가 해야 되겠다. 네. 라는 생각을 갖는 거는 당연한데 해보면 안 되거든요. 욕심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기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예. 배터리는 정밀화학 기술의 결정체고요. 네. 그다음에 차는 기계 기술이거든요. 아까 시작할 때 반도체 더 전문가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좀 보유하고 계신 반도체 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예. 반도체를 지금 갖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반도체는 지금 네. 성장이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5년, 6년 전에 네.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를 갖고는 더 이상 승부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한 거잖아요. 네. 파운드리 사업을 해서 원래 계획이면 한 25년 되면은 이제 TSMC하고 거의 좀 비슷한 수준까지 가겠다라고 이제 야심차게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갈수록 격차가 더 그러네요. 벌어지고 있습니다. 밀리고 있잖아요. 예, 네. 예. 그러니까 2020년, 21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그 구만전자 할 때 네.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이제 반도체 빅사이클 뭐 내지는 네, 슈퍼사이클이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이제 그 논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반도체가 앞으로 들어갈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무한하게 많이 생긴다. 대표적인 게 자율주행. 네. 그 다음에 이제 AI 뭐 이런 쪽이었잖아요. 네, 이제 맞아요. 메타버스 네. 뭐 이런 거였잖아요.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이 반도체주는 안 갖고 계신다.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2차 전지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종목은 뭐냐,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런 질문을 아마 던지시고 싶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2차 전지 유망주를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유명한 거 찾으면 되겠죠. 어떻게 찾나요, 작가님? 제가 이제 네. 8종목 보통 말씀드리는데 네네. 8대 나오더라고요. 종목. 관련 검색어에. 네. 그거는 이제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새로운 성장 산업이 이렇게 태도를 할 때 앞으로 이제 그 성장 산업을 이끌어갈 네. 글로벌하게 이제 좀 뭐랄까 갑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이제 시장을 리드하는 좀 이제 그런 느낌의 회사들이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LG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2의 삼성전자가 될 거다 이런 예측도 해주셨어요. LG 엔솔 같은 경우는 기술력이 뭐 1등이니까 인정받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 염호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강점인 것 같은데요. 그 미래 가치가 예를 들어 뭐 지금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엔비디아 뭐 이 정도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세계적인 기업. 세계적인 기업. 예. 성장할 수 예. 있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네. 공산품 중에서 네. 개인들이 가장 많은 돈을 지출하는 이제 그 공산품 품목이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목돈이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냥 그 7천만 한 번 들어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뭔가 들어가. 굴리는 동안에 계속 들어가잖아요. 이제 보험료도 내야 그러니까요.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네.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지출 금액으로 보면 정말 큰 금액을 사실 자동차에 이제 네. 그 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커요. 네. 예. 근데 그 큰 자동차 산업에서 40%를 차지하는 게 배터리인데 그 중에서 그 40%의 시장을 소수의 기업들이 독과점을 한다는 거니까 그 회사들의 이제 그 규모라는 게 네. 얼마만큼 커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 따위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LG 엔솔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회사가 나중에 이제 뭐 2030년, 35년 되면 삼성전자보다도 훨씬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되는 게 네.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까 지난 네. 20년 동안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이제 그 성장을 했었어요. 네.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 반도체 시장에서 시장 네. 점유율을 계속 높여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그런 어플리케이션, 반도체가 들어가는 이제 크게 사용되는 그 신규 수요처들이 생기면서 성장을 계속했던 겁니다. 특히 그 대표적인 게 아까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이라는 게 새로 생겨갖고 지금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제일 비중이 크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스마트폰이 막 보급되니까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앱 이런 거 하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그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빅데이터 시대 뭐 이렇게 해서 그 빅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서버용, 예. 클라우드용 서버 이게 이제 시장이 또 막 생겼고 그러면서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이제 한 뭐 100몇십 배, 20년 동안에 100배 훨씬 이상이 좀 올랐던 건데 지금은 그 성장이 멈춰 있다는 거죠. 너무 올라갈 만큼 올라왔다는 예,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기업원 중에서 중요한 게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는 거거든요. 하늘 끝까지 자랐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었던 게 사실은 TSMC가 하고 있는 그 파운드리 사업을 이제 뺏어 오려고 거기에 이제 2015년 정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이쪽을 이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투자를 했는데 사람들이 삼성전자가 과거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자들을 다 때려잡았듯이 비메모리 쪽에서도 때려잡지 않겠나. 저도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새로운 그 마켓 시어를 그 TSMC 거를 확 잡아오는 뭐 그런 계기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최근에 그 챗 GPT 이제 그런 부분들이 AI 쪽 관련해서 이거는 좀 수요가 좀 발생하지 않겠냐 하는 좀 그런 기대가 있으면서 최근에
엔비디아 말씀하신 이제 그런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오르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되게 미약해요.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런 챗GPT용으로 AI, 그러니까 생성형 AI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매출 비중이 2%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1%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1%밖에 안 되는 거 갖고는 사실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혹시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생성형 AI가 새롭게 수요처로 등장을 하면서 이 시장이 갑자기 뭐 10배, 20배 늘어나면 네. 그러면 이제 2%가 20%, 40%가 되는 거고 1%도 이제 10%, 20%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좀 관찰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좀 그런 가능성은 제가 봐서는 좀 미약하다, 네. 적다라고 보는데 그에 비해서 주가는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그런 기대감을 기반으로 해서 올랐기 때문에 네. 팔아야 될 타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제가 사실 지금 삼성전자 더 오르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 팔고 아이고, 안 되겠네요. 2차 전지로 네. 갈아타셔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서 2차 전지를 사실 질문 드리려고 한 게 제가 오늘이 6월 15일이죠. 찾아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거의 60만 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가 39만 원이에요. 10년 차트를 봤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약간 최고가에 근접했더라고요. 이제 최저가로부터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막 뭐 말씀하신 SK 하이닉스는 이미 LG 에너지 솔루션이 넘어서서 코스피 2위를 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뭐 코스피 11위 많이 지금도 올랐잖아요. 최고가에 근접을 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가격이 고평가다 아니다 했을 때 당연히 저평가 쪽으로 생각을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빵이 오르고 또 오른 것처럼 이것도 그럴 수 있다. 예. 네. 단칼에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빨리 끝났습니다. 네. 정말 시원시원하게 대답을 제가 해주셔서 이제 좋습니다. 새로 이제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특히 여성분들한테 네.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식 사는 거를 콩나물 사듯이 하면 안 된다. 네. 예. 콩나물 사실 때는 이제 보면은 내가 보통 한 1,000원에 이렇게 한 묶음 샀는데 네, 맞아요. 오늘 갑자기 가면 1,500원이잖아요. 그럼 그렇죠. 사기 싫잖아요. 그렇죠. 아, 왜 이렇게 올랐어? 예, 이러면서. 짜증 나잖아요. 네, 안 그래서 먹어. 이제 이러면서. 안 사고 며칠 있으면 다시 네. 1,000원 오거든요. 그때 사야 되는데 콩나물이라는 거는 이제 항상 일정한 범위 내에서 네. 이제 움직이는 이제 그런 형태의 물건이지만 예. 주식의 그 근본이 되는 기업이라는 존재는 네. 계속해서 성장해서 그 회사가 엄청나게 커지든지 성장하지 못한 회사는 계속해서 도태돼서 계속해서 쪼그라들다가 사라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대체적으로 일반적이고요. 성장 궤도에 한번 들어선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하늘 끝까지 자라는 나무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래도 아주 많이 성장하거든요. 보통 보면은 네. 주식 초심자들이 하시는 좀 착각 같은 게 네.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삼성전자가 옛날에 9만 원인데 네. 지금 한 6만 원 한단 말입니다. 아, 그 9만 원 했을 때 안 사고 6만 원 내가 사면 싸게 사는 것 같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아까 방금 이제 LG엔솔 같은 경우 이제 LG엔솔루션이 작년에 제일 저점 한 35만 원 정도였고 네, 네, 맞아요. 그거에 비해서 네. 지금 한 60만 원이면 거의 더블 올랐으니까 어우씨 비싼데 좀 기다리면 35만 다시 줄라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네.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최저가를 비교해서 그래서 예. 지금이 비싸다고 안 사. 예, 이런 그렇게 태도로 하면 안 된다는 접근하면 거죠. 된다. 왜냐하면 움직이니까. 플로우의 개념이니까. 예,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이제 매해 성장하면은 그에 네. 따라서 기업의 가치도 성장하니까 그 주가는 그만큼 더 올라야 되는 거고 네. 반면에 이제 매해 회사에 망조가 들어가고 기업이 나빠지면 지금 작년 대비해서 올해 반토막이 났다고 하더라도 네. 그게 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격을 제일 쉽게 가격이 보이니까 가격을 투자 기준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 외적인 요인들을 더 그래서 이제 보셔야겠네요. 모 전문가 같은 네. 경우에 이제 이 가격을 항상 기준으로 해서 네. 가격이 이제 평소에 그 많이 거래됐었던 가격들보다 떨어졌으니까 이거 쌉니다. 사십시오. 네. 이제 추천하는 이제 모 전문가가 있거든요. 유명한. 어, 그 사람 말 듣고 사서 지금 물린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진짜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까 아무도 믿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누구를 그냥 쉽게 믿지 말고 공부를 기반으로 그럼요. 믿든지 말든지 하셔야 그럼요, 되겠네요. 그럼요. 네. 예. 사실 2차 전지하면 또 그 리튬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남미 국가들이 리튬을 국유화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솔솔 나오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남미로 막 외교를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에 막 갑자기 미시간에 진출한다 중국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 정부가 결국 중국 배터리 공장을 허가해줬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이제 네. 엄연한 그 의도를 갖고 나온 이제 오보고요. 오보입니까? 오보인 걸로 이제 거의 다 확인된 분위기고요. 네. 진짜 너무합니다. 누가 넘어? 그 기사를 퍼뜨린 사람. 그게 이제 지금 보면은 모 애널리스트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유포를 했고 네. 유포를 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네. 그 텔레그램을 유포를 하면서 공매도가 쏟아졌단 말입니다. 공매도도 사실은 엄연히 대한민국의 지금 공매도 제도는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공매도는 금지돼 있어요. 그런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파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일반화되어 있냐? 금융감독원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하니까요. 금융감독원에서 당연히 이거는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 그동안 했듯이 미적미적하면 검찰이 금융감독원을 조사를 해야 돼요. 직권 남용으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주가를 떨어뜨리는 밑으로 이제 그 떨어뜨리는 형태의 공매도를 같이 가미를 해서 주가를 떨어뜨린 거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겁주게 해서 겁난 사람들이 주가를 이제 같이 이렇게 따라서 팔면 지금 자기들이 공매도 쳤던 거를 저가에서 걷어갖고 이제 환매수를 해서 이익을 먹겠다. 이런 식의 작전을 한 거거든요. 네, 그쪽으로도 이제 아무래도 작가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준비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 기아차가 전기차를 굉장히 역점을 두고 이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차의 전망은 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현대 기아차는 제가 봐서는 2%가 부족해요. 2% 부족하다. 2% 부족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고요. 문제가 많고 딴 것보다도 매니지먼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영이 경영상에 너무 실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전기차로 좀 빠르게 전환되는 시기인데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스피드입니다. 빠르기. 속도. 네, 속도를 못 내고 있어요. 현대기아는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에 일례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LG 엔솔하고 이제 GM이 합작한 얼티엄 셀즈라는 이제 배터리 공장이 이제 지금 미국에 건설이 돼서 거기서 이제 안정적으로 배터리를 공급받아 갖고 GM이 이제 자동차를 올해부터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그 얼티엄 셀즈 합작 법인이 언제 생겼냐면 2019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죠. 현대하고 LG하고 조인트 벤처 만들어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짓기 위한 조인트 벤처 만든 게 언제겠습니까? 올해라고요. 4년이 늦은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빨리 갑시다. 4년 동안 뭐 했습니까? GM이 지금 25년에 100만 대를 전기차를 만든다는 거고요. 이제 그거 GM이 100만 대 만든다니까 포드도 100만 대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빠르게 이제 막 그 배터리 확보해 갖고 이제 신차 막 만들어서 지금 내놓을 계획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미국의 배터리 공장, 미국의 현대차를 위한 배터리 공장이 삽을 뜨는 시기가 25년이에요. 조금 속도에서 25년에 삽 떠갖고 언제 공장 완성돼서 수율 완공돼갖고 배터리 받겠습니까? 그동안은 미국에서 무슨 전기차를 팔려고 합니까? 그 배터리도 없는데. 실제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 전기차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되게 이제 모든 메이커들이 빠르게 전기차 이제 판매 대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주요 메이커 중에서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해서 준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현대기아입니다. 그런 통계가 이미 있군요. 지금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좀 인기 있는 차종인데 불과 작년만 해도 그게 이제 대기가 16개월, 18개월이었습니다. 대기가 좀 길었어요. 하더라고요. 지금 3개월이면 나와요. 그 왜 나오겠습니까?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미국에 팔려고 배정했던 물량 지금 다 한국으로 그렇구나. 내수로 다 돌린다고요, 지금. 그런 비하인드가 또 있군요. 예, 예. 그 배터리가 수급이 원활하게 돼야 그 다음에 전기차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차 자체는 좋다니까요.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가 수준이 되게 좋은 차예요. 문제는 배터리 수급을 제때 못 해갖고 차는 좋은데 못 판다는 거 아닙니까? 차는 좋은데 못 판다. 지금 약간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현대기아차에 애정이 좀 애정 있죠. 있거든요. 제 와이프가 첫 직장이 현대차여갖고 진짜요? 제가 이제 현대차 그 자사주도 그때 한 2천만 원씩 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일 또 저점에 팔아먹어갖고 진짜 왕자의 난 나갖고 그때 있잖아요. 왕자의 난 나갖고 그때 내가 아이고 겁나 갖고 일단 팔고부지에서 팔았더만 그때가 제일 바닥이더만 2만 원에 팔았을 거예요, 내가 아마. 그러셨군요. 아, 그러니까 이 현대기아차는 사실 뭐 국민들의 애정을 많이 받는 그런 회사니까. 그러니까 애정만 주시면 안 되고 채찍을 주셔야 됩니다. 채찍을. 오늘 이 영상이 채찍인 걸로. 아, 예, 그럼요. 네, 예. 애정만 너무 퍼부으면 애가 버릇 나빠져요. 지금 대표적으로 버릇 나빠진 게 현대차입니다. 현대기아차입니다. 이게 실제로 현대기아차 관련해 갖고 젊으신 분들 중에서 반감 가지신 분이 많잖아요. 그럼 왜 반감이 많겠습니까? 수출하는 거는 되게 이제 고급으로 해 갖고 사양 같은 것도 비싸게 해서 이제 그렇게 좋은 사양을 싸게 팔고 한국에 파는 거는 그 저가 사양 막 해가지고 왕창 남겨 먹고 그러면서 커온 거잖아요, 현대기아차가. 이게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도 없고 하니까 다 모르고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은 다 하니까 다 비교되는 거 아닙니까? 주주분들도 같이 그런 부분들은 같이 경영진에 대해 갖고 항의하고 이제 개선을 촉구하고 해야 그래야 회사가 발전이 있습니다. 또 그게 선순환이 되고 그럼요. 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현대차는 옛날에 이제 고 정주영 회장님 때부터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축적되어 온 이제 그런 레가시 유산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런 문제를 지금 제때 해결 못하면 그런 좋은 보물들을 갖고도 망해버리는 회사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은 특히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급변하는 운명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죽기 살기의 각오로 이제 혁신이라고 하잖아요. 혁신이 뭐냐 하면은 가죽을 벗긴다는 거거든요. 생가죽을 벗겨보십시오. 얼마나 아프겠는가. 아프죠. 그게 혁신입니다. 생가죽을 벗긴다는 각오로 지금 현대차는 해야 된다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대차가? 그래서 자극받으라고 제가 각종 방송에서 계속해서 쓴소리 돌직구 날리는 겁니다. 혹시 연락은 안 오십니까? 연락 안 옵니다. 연락 안 오는데 그래서 제가 돌직구 날리는 겁니다. 사장 자르라고 하고. 혹시 막 사장님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뭐 연락할 있으면 알아보십시오. 어쨌든 현대 기아차에 대한 이런 조언까지 좀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최근에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방송 통해서 테슬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있어봤자 저야말로 개미거든요. 한 주 있었어요. 근데 이게 테슬라가 이렇게 떨어져 있길래 아주 많이 저평가 됐길래 저 죄송해요. 가격 보고 샀습니다. 막 요즘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샀는데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낼름 팔았습니다. 팔고 나니까 요즘 갑자기 테슬라가 또 갑자기 주목을 받아요. 제가 팔고 나니까 이제 다시 간다. 저는 사실 약간 테슬라를 불안해서 팔았거든요. 저한테는 그 앨런 머스크가 리스크예요. 너무 이렇게 좀 굉장히 호전적으로 발언을 하잖아요. 저처럼 테슬라를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테슬라 간다 이런 분들 계실 텐데 나눠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테슬라는? 너무 궁금하네요. 테슬라는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제 테슬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입니다. 전기차를 만드니까. 전기차를 만드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있냐면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뭐 인공지능 회사다? 소프트웨어 회사다. 뭐 이런 형태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지금 냉정하게 숫자만 놓고 보면 테슬라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대략 한 95% 정도는 자동차를 판매한 데서 나오거든요. 자동차를 얼마나 잘 파느냐가 사실은 제가 봐서는 이제 애널리스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본업이 차니까요. 본업이 차니까. 본업인 차를 많이 팔아야 그 다음에 그에 관련돼서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자율주행이 표준이 된다든지 그 다음에 최근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충전.
예, 충전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테슬라 슈퍼차저가 이제 충전의 그 표준이 되겠구나. 그러면은 충전 그 사업을 통해서만도 얼마나 네. 많은 돈을 크게 벌 수 있겠냐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12일 연속 상승, 13일 연속 상승, 13일 연속 상승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본업인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부분에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네. 기타 부분,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네. 이제 슈퍼차저라든지 이런 이제 기타 새로운 먹거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성장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신사업 부분하고 현재 주력 사업 부분하고를 이제 구분해서 사실은 좀 이제 판단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주력 사업 쪽에서 봐서는 저는 테슬라는 좀 지금 가격은 고평가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잘 안 팔려요. 네. 기본적으로. 차가 잘 안 팔린다. 예. 아주 그냥 간단한 이유입니다. 네. 왜 차가 왜 잘 안 팔리냐? 오래돼서 그래요, 모델이. 모델이 오래돼서요. 예. 네. 모든 사람들이 차를 살 때 가급적이면 최근에 새롭게 출시된 차종을 사고 그렇죠. 싶어 하거든요. 이왕이면 신차. 2023년형. 예, 네. 뭐 원래 있던 차에서도 페이스리프트 잠깐 네. 하는 이제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디테일을. 사고 싶어 하는데 네. 지금 모델 Y가 2019년에 나온 모델이고요. 모델 3가 2016년, 17년 뭐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4년, 6년 된 차라는 얘긴데 지겹잖아요. 그래서 작년 한 하반기부터 차가 잘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테슬라가. 그게 나오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옛날에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 네. 이제 신청을 하면 한참 있다가 받았거든요. 이제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전기차 중에서 타고 다닐 만한 전기차는 테슬라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때만 해도. 예,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달라졌거든요. 기존 지금은. 완성차 메이커들이 네. 이제 많이 쫓아와서 격차가 많이 줄어든 상태라서 이제 소비자들은 선택지가 늘어났는데 테슬라에서는 과거에 만든 구형 모델만 계속해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작년부터 이제 이 판매량이 좀 줄어들기 시작했고, 근데 공장이 전기차 공장, 뭐 자동차 공장은 세울 수가 없거든요. 계속 만들어야 되고 네네. 만들면 팔아야 되니까 할인을 해서 팔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테슬라의 강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자동차 회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영업이익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장점이었는데 그게 올해 1, 4분기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테슬라 영업이익률을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과거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영업이익률이 기아의 테슬라가 거의 한 3배, 4배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줄어들었다는 네. 거니까. 반면에 이제 그에 비해서 좀 이제 다른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어가지고 그게 이제 모멘텀이 없었던 이제 그런 측면들이 최근에 조금 개선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슈퍼차저 부분.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사이버트럭이잖아요. 사이버트럭을 어쨌든 간에 곧 내놓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들이 좀 같이 맞물렸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분위기도 좋았고 한 것들이 같이 해서 이제 많이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추가적인 좀 유심한 좀 관찰이 네.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들고요. 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좀 관찰해서 이제,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것만큼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가 한번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좀 파시든지 물량을 줄이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로 이제 테슬라 그동안 못 사서 있었는데 지금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차 전지 사십시오. 대신 2차 전지에 예. 투자하는 게 더 훨씬 낫습니다. 예.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주식을 살 때 약간 자식처럼 이렇게 싹 살펴봐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와이프처럼 살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와이프처럼요? 예, 예, 네. 예. 그럼 저는 남편처럼.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살펴보고 사야 예. 후회도 없을 것 같아요. 결국 판단은 내가 내리는 거니까 예. 네, 와이프와 남편처럼 잘 면밀히 살펴보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2차 전지가 좋다. 2차 전지 8종목, 거죠? 배터리 8종목, 그거만 저는 책임지고 2차 전지 좋아요해서 나는 얘기도 안 했는데 이상한 거 사갖고 네가 2차 전지 샀잖아 하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8종목 만나는 얘기겠습니다. 네. 그 위에 거는 난 책임 안 질 거니까 뭐 8종목도 물론 책임 안 지겠지만
그 외과는 더더욱 책임 안 지니까 네. 나중에 이거 2차전지도 샀는데 잘 안 오르는데 왜 그렇지 물어보지 마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해요. 네. 한국에서는 투자는 최소 3년 이상 갖고 가시는 게 투자입니다. 기간을 예. 봐야 이 되는군요. 기업이 이제 이 기업의 네. 성장과 나는 이제 같이 성장하겠다. 이 회사의 성장과 나는 동반하겠다 네. 하는 느낌으로 가는 게 투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결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혼하면 최소 3년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힘들죠 요즘은. 예. 네. 3년 정도 살 생각을 하고 일단 네. 결혼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하다가 잘못돼갖고 30년이나 죽을 때까지 같이 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네. 거고. 근데 이제 결혼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3년 살았는데 네. 3년 동안 쭉 살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 네. 남편이 자꾸 때리고 이제 밤에 저 외박하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막 이래요. 네. 좀 딴 여자 있는 거.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바로 법원 가야죠. 이혼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혼을 해라. 네. 해서 제가 결혼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3년을 해보고 결정해라. 3년은 일단 갖고 갈 수 있을 느낌으로 잘 골라야 사서 되겠죠. 예. 그래서 되게 결혼하면 신중하게 골라야 될 거잖아요. 네, 신중해서 골라서 될 수 있으면 길게 가면 더 좋겠죠. 30년 동안 내가 네, 이 종목하고 그렇죠. 계속 가서 네. 너랑 30년 동안 같이 한평생을 산 거는 너무 나한테도 영광이었어. 이러면 제일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처음 살 때 꼼꼼하게 따져보고 될 수 있으면 길게 갖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회사를 골라서 사시라는 네.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년을 꼭 생각하고 샀는데 그 되게 꼼꼼하게 보고 내가 샀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제 이 남자를 잘 이제 근데 속은 것 같아. 네. 딱 결혼하자마자 한두 달 살아보니까 영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빨리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빨리 이제 이혼해야죠.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내가 3년을 일단 갖고 아버지라고 샀는데 네. 한두 달 지나서 보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이유를 해서 네. 이제 만약 예를 들어 에코프로비엠을 샀다. 에코프로비엠이 세계 최고의 양극재 회사다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한 두 달 지나서 보니까 세계 최고의 양극재 회사 아니에요. 딴 애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빨리 이혼해야죠. 빨리 해야죠. 할 예, 거면. 그런 네. 느낌이라는 거죠. 투자를 결혼처럼. 예. 결혼 상대자 고르듯 일단 장기적 관점에서 고르고 아닌 것 같으면 빨리 헤어지고 그렇습니다. 좋은 예, 거는 예. 계속 갖고 가면 예. 제일 좋고. 예. 네, 그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볼 때 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헤어지는 이유가 네. 걔가 이제 월급을 지난달에는 350 받았는데 올해는 330 받았어요. 이번 달은. 네. 그렇게 해서 헤어지면 안 될 그러면 거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가슴 아프죠. 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본질.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들고 네. 많이 좀 내가 생각했던 다르고 할 때 헤어져야 된다는 네.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내가 주식을 사서 갖고 가는 데 있어 갖고 주가가 내 마음에 안 맞게 움직였다고 해서 이 얘랑 헤어지면 안 되고 성격 같은 그런 네. 근본적인 문제 기업의 펀더멘탈이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다고 판단될 때 그 기업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사실 뭐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저 아파트 청취자분들이 또 많이 기다리셨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조언 있을까요? 작가님? 여러분들의 재산을 네.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 지켜야지 누가 대신해서 이제 지켜주든지 불려두든지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것도 공짜로.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접근해 갖고는 네. 이제 절대 답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이제 공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것도 조금 변질되고 오염돼 갖고 당장 이제 어떤 특정 종목 찍어주고 특정 매수 지점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그거 따라서 하면은 바로 돈 되고 이제 이런 이제 특별한 비법 같은 거를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나한테 돈 좀 보내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좀 지금 만연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쉽게 돈 벌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듯이 주식도 마찬가지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노동을 통해서 이제 되게 뭐 힘들게 해갖고 이제 그 돈을 뭐 5만 원, 10만 원 벌고 이거는 되게 이제 귀하게 생각하면서도 주식 해갖고는 뭐 1,000만 원, 몇 억 뭐 이런 거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데도 되게 이제 좀 뭐랄까 크게 생각 없이 좀 가볍게 좀 접근하고 하다가 막
물리게 되면은 거의 이제 자포자기하게 자포자기하고 되는 것 이제 리디방 가고 누구 의지하게 되고 네. 막 이러면서 자꾸 이제 계속 나락으로 빠져드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쉬운 건 없는데 돈 버는 데 있어갖고 이제 주식은 더더욱 그렇고 제가 젊었을 때 이제 코스닥이나 나스닥이나 이런 거 투자해갖고 대박 벌어갖고 파이된 분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들 부러워하고 나도 그 이제 파이어 하신 분들도 되게 이제 좀 그 행복해하고 하는데 그게 오래 못 갑니다. 이지컴 이지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궁금한데 계좌 공개 많이 하셨잖아요.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 안 합니다. 아, 네. 예. 그 후회 왜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25년 12월 네. 31일 날까지만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안 하겠죠. 아, 책에도 제가 25년 네. 12월 31일까지는 이제 한 주도 안 팔고 갖고 가겠다고 네.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하는 거고요.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보면은 이제 그 주식 전문가라고 하는 네. 사람들이 이제 선량한 개인 투자자들을 꼬실 때 자주 쓰는 방법이 네. 내가 얼마 벌었다. 음, 내가 주식 진짜 잘하거든. 그거 어떻게 네. 합니까? 내가 얼마 벌었다 하면서 이제 명품 시계를 보여준다든지 슈퍼카를 보여준다든지 집을 보여준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을 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꼬셔갖고 사기치는 이 사례를 제가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나는 다르다. 네. 나는 진실되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다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 계좌를 까고 이제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래야 뭐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회원을 모집을 하든 네. 하는 이제 그런 좀 풍토를 사실 제가 좀 만들고 싶어갖고 제가 일부러 갔습니다. 네. 예. 후회는 안 하시고 이 시장을 좀 바르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제 계좌를 공개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국민 작가로 불리실 박순영 작가님과 함께 또 긴 시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그동안 이제 저처럼 막 그냥 단어로만 들었던 그 작가님을 접했던 분들은 오해도 풀 수 있고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파트 시청자분들도 많은 의견 댓글 주시고요. 지금까지 경제핫스팟이었고요. 저는 경제 크리에이터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